자, 그러면은 자 오늘 부분 수업 진행할게요. 이제 한 2번 정도 하면은 아마 설명전수가 끝날 거라서 설명대수 끝나는 대로 이제 바로 공업수학으로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설명대수 마무리하고 이제 공업수학 진행하면은 진도는 뭐 아주 적당하게 딱 잘 나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거 이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요거 최대 최소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의 이제 연장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에 이제 뭐를 배웠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2차 형식에서 이제 요 형태, 그러니까 이제 2차 형식의 형태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 형태로, 자, 요렇게 이제 2차 형식 형태를 만들었을 때, 요게 만약에 어떤 이제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형태의 이제 곡선의 이제 이제 형태, 뭐 쌍곡선이라든가 이제 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포물선, 이런 형태를 이제 알아내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했었고, 그래서 요거에서 조금 이제 연장된 부분인데, 다시 이제 그 2차 형식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니까 2차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요 형태에서 이제 xy의 그 제한 조건이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값이 1일 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어쨌든 크기가 지금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크기, 자, x, y라고 하는 이 놈의 크기가 이제 1일 때, 같은 말이, 그죠? 요 두 개 이제 같은 말이 이제 1일 때 요거의 이제 최대 최소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주냐. 2차 형식에서 이제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쨌든 대각화를 이제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 형태가 이제 어떻게 바뀐다라고 했었냐면 새로운 변수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얘를 자, 어쨌든 이 새로운 변수에서 우리가 이제 뭐 y1 xy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새로운 변수.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대각선, 이제 람다1 0 0 람다2, 자, 요렇게 올 거고, 여기는 x 프라임 y 프라임, 자, 요렇게 올 건데, 여기서 이 조건이 뭐였었냐면은 이 p의 이제 전치 행렬, 요 x y가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이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뭐였었냐면은 이제 그 고유 벡터들로 이제 고유 벡터들을 열로 둔 그 행렬의 이제 그 전체 행렬 형태였는데, 이게 회전 행렬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회전 행렬. 이 회전 행렬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의 크기가 지금 1이기 때문에 회전 행렬은 그냥 말 그대로 회전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새로운 변수에 해당하는 요 값, 그러니까 이 xy의 크기가 1인 애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똑같이 그냥 얘네 크기도 x 프라임 제곱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이 그냥 똑같이 1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도 만약에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 만약에 x y였는데 이거를 p 트랜스포즈에서 회전을 시켰으면 뭐 요점으로 만약 회전을 시켰다고 만약 가정을 해보면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고 해보면 이게 회전한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회전 행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크기가 어쨌든 변화는 없기 때문에 얘를 그 만족으로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생되는 게, 자, 그럼 얘는 람다1의 이제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람다2 y 프라임의 제곱, 요 값이 이제 요 2차 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이제 형태인데, 얘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람다1하고 람다2 중에서 람다1이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이 람다1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람다2 y 프라임 제곱은 작거나 같다. 람다1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람다1 y 프라임 제곱. 그러면 이거는 이제 람다1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크기가 지금 1이잖아. 그죠? 키가 1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같은 말이 얘가 람다1이 된다는 얘기예요. 람다1. 자, 그러니까 이 값이 이 두 개의 고유 벡터 중에서 더 큰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보다는 크거나 같겠어요?
이 람다 2가 더 작다고 그랬으니까 이 람다 1을 람다 2로 바꿔주면은 이게 람다 2의 이제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이니까 이게 지금 1이 될 거니까 람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정리해 보자면 자 람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람다 1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람다 2 y 프라임 제곱이 자 그다음에 람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상태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최소값이 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 이 최대 최소 이 2차 형식을 활용하는 그 조건에서 최대 최소는 고유값이 큰 값이 최대값, 고유값이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될 거라는 얘기야. 단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조건이 이 2차 형식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크기가 자 1인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제 최대 최소가 이제 고유값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곧바로 이거 최대 최소가 고유값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 필수의 문제 한번 보세요. 자, 필수의 문제 보면은 그 제약 조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서 자 2차 형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자 그때 x, y를 이제 계산하시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한 조건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7x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이라고 하는 2차식을 2차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럼 xy에 자 700 마이너스 5 여기에 이제 자 xy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미 얘는 대각화가 돼 있는 애잖아. 이렇게 이미 대각화 돼 있는 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고유값이 지금 뭐예요? 7하고 마이너스 5가 두 개가 고유값이 나올 거야. 그죠? 그럼 얘의 최대 최소는 얼마이다? 이 제한 조건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조건 아래에서 지금 조건이 얘가 있으니까 이 조건 아래에서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자 7 최대 최소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1번 자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2번 문제는, 자, 2번 문제도 한번 이제 1번 문제 다 푼 사람 풀어보는데, 그 제약 조건이 지금 1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1로 만들면 돼. 변수를 바꿔서. 그러니까 제약 조건을 1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변수를 좀, 그러니까 x, y를 이제 조금 치환은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 바꿔주긴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제약 조건을 1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조금 그 작업을 하면 자, 2번은 자, 제약 조건을 지금 만들어줘야 돼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로.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약 조건이 지금 요거잖아요. 4x제곱 플러스 요 8y제곱 이게 16인데 자, 얘를 16을 나눠주면은 4 2y제곱이 1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x 2분의 x를 라지 x라고 두고 자,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y를 이제 라지 y라고 도우자는 얘기야. 그럼 얘가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요렇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조건에서 지금 뭐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냐면 x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라지 xy로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2분의 x가 라지 x니까 얘가 2x가 되죠. 2 라지 x. 그죠? y는 라지 y의 루트 2를 곱해준 거니까 예, 2루트 2 이제 라지 x 라지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제한 조건에서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요거의 최대 최소니까 얘는 이제 그 이차 형식 형태니까 00이고 자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죠? 라지 xy에 라지 xy에 자 라지 xy에 자, 요렇게 이제 바뀌게 되니까 요거의 고유값을 계산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람다 이제 마이너스 람다 2분의 1, 자 2분의 1, 자 마이너스 람다니까 이거 행렬식 값이 자 람다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람다 값이 지금 2분의 1하고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의 지금 값을 이제 그 최대 최소로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를 이제 각각 계산해 보자. 그러면 요거의 최대값은 자 여기다 이제 루트 2, 여기는 이제 루트 2고요, 그죠? 이제 람다 값이 2분의 1이니까 최소값은 자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mn이 되더라. 저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이거 곱해준 거니까 곱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인데 그 절대값을 물어봤으니까 2. 요렇게 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문제 유형은 그 이제 우리가 어디서 이 최대 최소를 보통 얘기를 했었냐면 이 라그랑주 승수법이라고 하는 이제 미적분학에서 풀이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그 방법으로 사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제한 조건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환을 통해서 좀 문제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 라그랑주 승수법이라고 하는 이제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법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으로 이용해서도 이제 구할 수는 있죠. 그죠?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이제 문제 유형이 자 이런 식으로 그 2차 형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 유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양정치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문제 사실 뭐 크게 중요성은 없는데 이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물어본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정치 행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갖냐면 2차 형식의 크기가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양정치 행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차 형식의 형태를 지금 이렇게 이제 식으로 좀 거기서 이제 표현을 좀 해주면 자 x 트랜스포즈 AX인데 요 값이 x값에 x가 0이 아닐 때 항상 0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가 이제 크기가 x가 이제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0벡터가 아닐 때, 자 이 값이 이제 0보다 항상 크게 되는 그 a의 조건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이제 양정치 행렬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겠죠. 이게 2차 형식이다 보니까 어쨌든 최대 최소가 우리가 이제 고유값의 특징으로 이제 최대 최소를 이끌어내는 것만큼 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x의 어떤 값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플러스가 되기 위한 이제 a의 조건이 뭐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를 봐보면 정리가 중요한데 첫 번째 그 a의 모든 고유치가 양인 것이다. 이거 사실 당연한 게 그러니까 고유값이 양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2차 형식이 나오게 되면은 얘를 이제 뭐 해줄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요 형태를 좀 이렇게 이제 그 좌표를 바꿔서 뭐 y 트랜스포즈 dy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형태가 어쨌든 뭐가 이제 얘의 부호를 결정하냐면 요 고유값, 그러니까 이 D 대각행렬의 이 주대각선에 있는 요 람다1하고 람다2가 얘의 부호를 결정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항상 어쨌든 이게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그거의 필요 충분 조건이 람다1하고 람다2가 둘 다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이 모든 고유값이 자 양이면 얘는 무조건 0이 아닌 벡터에 의해서 무조건 양수이다.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사실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값이 이제 구하기가 이제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제 계산하기 어려울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 곱하기 5행렬이야. 그럼 당장 이제 내가 뭐 해줘야 돼? 그 특성방정식을 계산을 해줘가지고 고유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 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법 대신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봐보면 A의 부분행렬의 행렬식이 모두 양수이다. 그 조건이 있으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제 A가 이제 양정치 행렬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행렬의 행렬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필수예제 보세요. 자 행렬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111, 자, 그 다음에 121, 자, 그 다음에 113. 자, 얘 부분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얘가 3 곱하기 3이면 자,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의 행렬식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1 곱하기 1은 뭐냐면 얘 첫 번째 1행 1렬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2 곱하기 2 행렬식은 뭐냐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1, 12 이거의 행렬식을 계산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얘의 행렬식을 자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행렬식을 가지고 계산해주는 건데 얘는 뭐 계산할 게 없으니까 그냥 1이죠. 그죠? 얘는 계산해주면 얼마야? AD-BC니까 이 행렬식의 값이 1이죠? 양수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얘에서 얘 빼주면은 지금 얘가 0, 1, 0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해보면은 3 빼기 1이니까 2야.
그죠? 행렬식의 값이. 그러니까 뭐야? 이게 1 곱하기 1, 2 곱하기 3 곱하기 3 행렬식을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다 지금 양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행렬의 행렬식.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첫 번째 1행 1열, 2행 2열, 자, 그 다음에 3행 3열의 행렬식을 모두 계산했을 때 그게 양수이면은 양정치 행렬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 2번을 좀 잘 외워주세요. 알겠죠? 실제 문제도 이제 2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문제, 자, 요 지금 양정치 행렬을 만족하는 행렬 A를 대칭 행렬을 좀 계산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가나다라, 자,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XY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XY는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의 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라지 X, 라지 Y로 변수를 바꿨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 라지 X 제곱 플러스 라지 Y 제곱이 지금 1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얘도 라지 X, 라지 Y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그게 뭐였냐면 2루트 2XY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인 조건에서 2루트 2xy의 최대치수로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 xy의 최대치수가 값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최대값이 2분의 1, 최소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루트 2에다가 2분의 1 곱했을 때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넘어갈게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네. 자, 그래서 가나다라가 다, 이제 만족하는 애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그래서 다음 이제 그 배워야 될 부분이 이제 넓이하고 이제 부피의 그 선형 변화에 대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통 이제 공간상에서는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벡터가 자, 이루고 있는 도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벡터가 이루고 있는 도형이 이렇게 약간 좀 누워있는, 그러니까 누워있는 이렇게 평행사변형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벡터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벡터를 지금 이제 그 길이로 갖는 입체 도형의 형태가 자, 요렇게 이제 평행면체가 대표적인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약간 이제 그 눕혀져 있는, 그죠? 그러니까 직육면체가 약간 눕혀져 있는 형태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건데 어쨌든 얘를 지금 내가 이 입체를 지금 선형변환 T를 통해서 이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낸다는 얘기는 어쨌든 뭐냐면 이 벡터들을 일일이 다 이 T를 통해서 보낸다는 얘기겠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형태가 입체 도형이 분명히 나올 거야. 어떤 입체 도형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사이에 부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이제 요 지금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제 정의역에 있는 영역이 있을 때 얘를 선형변환을 통해서 이제 그 보냈을 때, 이제 어떤 값으로 이제 보냈을 때 얘네들의 이제 부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게 그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개념이다. 근데 이제 보면은 선형변환 T가 지금 이제 행렬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AX에 대해서 넓이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 TS의 넓이가 보낸 넓이가 행렬 A의 행렬식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역에 있는 넓이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 얘가 만약에 부피가 만약에 이제 S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통해서 보낸 얘의 부피를 TS라고 두면은 얘의 부피 값이, 물론 여기서 부피 값이 그 행렬식의 값, 그러니까 여기서 행렬식이라고 하는 건 이 선형변환 T를 행렬 표현을 했을 때 나오는 행렬 있죠? 그거의 절대값에 요거의 부피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얘가 행렬식 값이 이게 0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0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값이 0이 돼 버리면은 이 값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일단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R3에서 이제 R3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얘의 행렬 표현을 A라고 했을 때 요 행렬 A의 이제 랭크가, 이 랭크 값이 3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지금 3에서 3으로 보는 선형변환 형태인데 이 행렬 A의 랭크 값이 자 3이 되어야지만 이 행렬식의 값이 0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저번에도 이제 연결을 해줬었는데 선생님이 그 행렬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야?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두 개의 행이 공통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제 행렬식의 성질을 좀 알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을 떼가지고 행렬식을 구하는 게 행렬식의 값의 크기에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을 뺐을 때 없어져야, 이게 하나가 없어져야 이게 다 빵빵빵빵이 돼야 이거의 행렬식 값이 전체적으로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얘네들이 이 행 벡터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요 행하고 요 행이 서로 1차 종속인 거죠. 그러니까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랭크가 뭐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야. 만약에 이게 랭크가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고유 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3개가 있었을 때, 행 벡터가 이렇게 3개가 있었을 때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은 랭크가 줄어들어.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랭크랑 행렬식은 연관이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보세요. 조건. 자,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면 일단 넓이 변환 참고를 봐보면 이제 행렬 A가 만약에 이제 넓이 변환을 하고 싶을 때에는 행렬 A의 크기가 어때야 돼요? 2 곱하기 2 행렬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부피 변환이 되고 싶으면 행렬 A의 크기가 3 곱하기 3 행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3 곱하기 3 행렬인데 넓이를 이렇게 그 행렬식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영역, 자, 이 이제 넓이야. 이 넓이를, 자, 이 T를 통해서 어떤 다른 넓이 형태로 이렇게 바꿨을 때, S' 이렇게 바꿨을 때, 얘네들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일단 이 T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같은 R2 평면에서 R2 평면으로 가는 선형변환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야지만 얘가 행렬의 크기가 얼마야? 이게 정의역이 2고 지금 공역이 지금 2니까 이거의 행렬 표현이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올 거 아니에요. A, B, C, D가. 이 행렬의 크기가. 왜냐면 얘가 이렇게 생겨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행렬 표현 형태가. 자, 그래야지만 얘를, 자, 2 곱하기 2 행렬일 때 넓이로 보내는
이런 형태가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 자 그때 이제 이제 S의 넓이, 그러니까 S의 넓이에 자 행렬 A의 행렬식의 크기가 이제 S 프라임의 넓이가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크기가 3 곱하기 3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 곱하기 2 행렬의 자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부피도 마찬가지. 자 부피도 내가 어떤 입체도형에서 입체도형으로 보낼 때 당연히 그 선형 변환이 이제 R3에서 R3로 가야 되는 애고, 자 그 다음에 그 디터미넌트 그 T의 행렬식의 크기가 행렬식이 이제 0이 되면 안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가 이제 0이 안 된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A의 랭크가 뭐를 만족해야 된다? 2를 만족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 같은 말이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요 조건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0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디터미넌트, 이 행렬식의 크기만큼이 넓이 변환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봐보면, 이제 필수예제 문제가 벡터 A, B에 대해서 결정된 평행사 변형이 있는데, 자, 행렬로 나타내어지는 1차 변환에 의해서 옮겨지는 도형을 S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S의 면적을 구하시오. 그럼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자 B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지금 평행사 변형 요 넓이인데, 얘를 지금 뭘로 그 이제 행렬, 자 6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3, 2, 자 요 행렬 A를 통해서 지금 어떤 걸 보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넓이가 지금 어떤 S 값이 됐겠죠? 이 넓이가, 그죠? 이 넓이를 지금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자 그럼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일단 먼저 뭘 확인한다? 이게 행렬식 값이 0이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돼. 그죠? 근데 확인해 보면 아니죠. 그죠? 아니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넓이, 평행사 변형 넓이 이제 계산하는 거랑, 자 이제 이 디터미넌트 값만 계산할 줄 알면은 이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얘 넓이는 우리가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뭐를 이용하냐면 외적을 이용해 주면 돼. 그러니까 요 A 벡터를 자 B 벡터의 요 높이, 얘를 이제 높이라고 두면은 요 A 벡터 크기 곱하기 이 높이잖아.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그죠? 그걸 어떻게 써주면 된다? 자 A 외적 B의 크기라고 써주면 돼요. 왜냐면 얘가 A의 크기, B의 크기, 자 사인 세타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B 크기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B 크기, 자 사인 세타를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제 A의 크기니까. 그래서 요거 외적의 크기를 계산해 주면 된다. 자 그래서 외적의 크기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 외적 크기 계산하면은, 자 이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Z 성분 0으로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자 맨 위에는 IJK 이렇게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가 마이너스 2, 3. 자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2, 5. 자 요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어차피 계산해봤자, 자 이게 0, 0, 맨 마지막, 자 이렇게 AD-BC 해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6이 돼서 마이너스 4 요렇게 돼요. 이게 A 외적 B야. 그죠? 이거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자 A 외적 B의 크기니까 얘는 얼마? 16의 루트니까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4. 그죠? 예. 자 그래서 자 4니까 자 얘가 지금 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크기가 이제 4이고, 자 행렬식 값은 12 마이너스, 자 지금 6이니까 얘가 6이 돼. 자 그러니까 자 6 곱하기 4, 자 계산해줘서 24가 변환된 넓이의 크기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밑에 있는 문제.
자, 세 점이 나왔을 때 삼각형이잖아. 그죠? 그 삼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세 점이 나와 있어. 그러면은 자, 벡터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한 점을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평행사변형을 계산하세요. 아까처럼. 그거의 절반이야. 이게 삼각형의 넓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세 점일 때는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통해서 벡터 두 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 기준점을 잡고 빼줘서 점들을 빼줘서 벡터를 만들어 주자. 도와줄 테니까 한번 보면서 해보세요. 이런 벡터는 같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벡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벡터가 나오면 위치 벡터예요.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벡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벡터가 나오면 그 벡터는 시작점이 원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차피 근데 여기가 만약에 1, 3이고 만약에 여기 2, 4야? 그래서 이거 벡터를 구해주면 얘가 1,1이거든요? 그죠? 어차피 이 1,1이라고 하는 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1,1을 만들어도 얘네 둘은 똑같은 벡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죠? 그럼 결국 여기서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냥 우리가 이제 벡터로 나오면 위치 벡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뭔 말인지 되죠? 시간 좀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다 풀어줄 건데
풀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이렇게. 이거 오늘 풀었어요. 이거 봐봐. 이게 1, 0, 0을 힌트를 줬지. 그러면 이게 2, 3, 1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 우리가 보통 이제 차량 변화는 행렬로 만들 때 표준 기절을 가지고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2, 3을 1, 0, 0, 1로 만들면 그냥 2, 3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열로 두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렬이 2, 3,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쵸? 네,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보면 여기다가 1, 0 곱해보면 얘가 나와요. 0, 1 곱해보면 얘가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거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 10 벡터 01 벡터를 준 게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을 줬던 이게 표준 기저잖아. 그죠? 표준 기저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결과값 있죠. 얘를 열로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이 t라고 하는 행렬인 거야. t의 표준 기저 행렬인 거야. 왜냐면 이거 봐봐. 1, 0 곱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거든요. 2, 3이. 행렬 계산해주면 2, 3 나오고 0, 1 곱해주면 행렬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2가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 t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행렬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삼각형 이제 이거 지금 PQR이 이렇게 지금 PQR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P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고 Q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벡터 두 개 만들어서 그러니까 Q에서 P를 빼줘가지고 그죠? 그리고 R에서 P를 빼줘서 벡터 두 개 만들어서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요건 됐어요? 오케이 잘했어. 이거 지금 잘한 거야. 이게 지금 표준 기조로 얘를 이끌어낸 거죠, 그죠? 그럼 그거를 행렬로 둔 다음에 이제 행렬식 계산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4점에 대해서 선분 PQR이 이루타는 세변화가는 평행육면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준을 잡고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P를 기준으로 잡으면 뭐 QP, RP, SP 이렇게 해서 3개의 서로 다른 벡터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평행육면체가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뭐 있을 텐데, 요 3개 서로 다른 3개의 벡터만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얘를 P로 잡고 PQ, 뭐 R, 뭐 S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SP, 뭐 RQ, QP 이렇게 3개 벡터 찾아가지고 이제 계산할 때는 이 벡터를 찾으면 이게 지금 만약에 A 벡터, B 벡터, C 벡터잖아요. 그러면 이 벡터를 이렇게 행으로 써서 행렬식을 계산해주면 이게 부피야. 그거를 설명을 안 해줬구나. 이 평행육면체 잠깐만 이거 그 두 번째 그 평행육면체 부피 구하는 거 좀 알려줄게요. 이 평행육면체 부피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지금 이렇게 만약에 서로 다른 3개 벡터를 이렇게 A, B, C를 찾잖아요. 자 A 벡터, B 벡터, C 벡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일단 얘네 둘이 이루고 있는 게 밑넓이에요. 밑넓이.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A 외적 B로 계산해 주는 거야. 이거의 크기로. 이거의 크기가 얘 밑넓이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C라고 하는 애가 좀 누워 있다라면, 이렇게 만약에 평행육면체니까 이게 C가 만약에 이렇게 좀 누워 있어. 자 누워 있다라면은 이게 누워 있을 때 만들어지는 애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누워지게 될 텐데, 자 얘는 그럼 얘의 높이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요 A하고 B의 외적의 벡터가 뭐냐면 얘네 둘의 벡터를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벡터가 요 A 외적 B예요. 이 얘네 둘의 외적 벡터가 이 수직인 벡터야. 맞지? 얘를 여기다가 사형을 시키는 거야. 얘를 여기다가 사형. 그러니까 정사형을 시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높이를 뭘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이 정사형을 시키니까 이렇게 높이로 이렇게 사형을 시키면은 이만큼의를 높이로 잡겠다는 얘기인 거야. 얘를 높이로 잡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 외적 B의
C 벡터를 내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크기야 지금. 근데 문제는 그 크기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A의 외적 B로. 그죠? 그래야지만 이게 C의 A 외적 B 벡터로 이렇게 사용시킨 값이 나오잖아. 그죠? 여기에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밑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자, 사실상 그냥 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뭐냐면, 얘를 정리를 해주자면, 내적은 어차피 바뀌어도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C 내적 A 외적 B의 크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행렬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행렬식의 특징이 여기를 C라고 두고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두면은 이게 행렬식 계산할 때 이 C를 행으로 여인수전개를 해보면 이 계산값이 외적값이야. 외적식이야. 이렇게 두고 AD-BC, 자 가운데 두고 AD-BC, 이 계산법이 요거의 외적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계산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두면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평행육면체 부피는 그냥 세 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일단 세 개를 구해. 그 다음에 그 세 개를 행으로 둔 다음에 행렬식 값 그냥 계산하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평행육면체의 부피야. 이게 평행육면체의 부피다. 평행육면체의 부피다. 그래서 얘를 자 외워주면 그냥 끝이에요. 평행육면체 부피는 서로 다른 벡터를 자 계산해주면 된다. 네, 실제로 이거 계산하면 똑같아요. 네, 이거 한번 관심 있는 친구는 이거를 한번 성분으로 표현해서 한번 계산해봐. 똑같아. 자, 얘가 만약에 얘를 A1, A2, A3가 두고 B를 B1, B2, B3라고 두고 C를 C1, C2, C3라고 두고 자 한번 계산해보세요. 똑같이 나와. 이 계산해보면 이거 외적한 다음에 내적한 거의 크기 값이랑 그냥 여기다가 행렬식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랑 완전 똑같아 생긴 게. 알겠죠? 예, 똑같으니까 자, 이걸로 자 계산해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해. 세 개의 벡터를 구한 다음에 구해준다. 일단 평행육면체 부피 구하고 있는 거죠. 일단 부피 먼저 구하고 이 선형 변환을 지금 행렬로 만들어줘야 돼. 지금 행렬 표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100, 110, 111이지. 그죠? 이 표준 기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표준 기저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주면 돼? 110에서 100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아, 구한 거야? 이거 구했으면은 이제 이거 행렬식에다가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이거를 열로 그렇죠. 이 표준 기저로 나온 이 얘네들 있지. 얘네들을 열로 두면 그게 행렬이야. 얘도 열로. 아, 이건 행으로 두고. 그렇지. 이 지금
벡터들의 이제 그 부피를 구할 때는 무조건 행으로 두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변환의 행렬로 만들 때는 무조건 열로 두는 거야. 이해되죠? 그걸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변환의 행렬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그것만 열로 두는 거고, 나머지 계산은 이제 행으로 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나왔어요. 요건 이게 지금 뭐냐면 표준 기저의 값을 찾아야 돼. 지금 이 선형 변환이잖아. 그러니까 110에서 뭐 해주면 되냐면 100을 빼버리면 이게 010이거든. 그럼 두 번째 표준 기저잖아 이게, 그죠? 근데 이거의 값이 042고, 그죠? 이거의 값이 지금 110이니까 얘네들을 빼주는 거야. 얘네들을 빼주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3, 2. 얘가 010의 값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제 t에 지금 뭘 구해줘야 돼요? 001을 구해줘야 돼.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할 건지 생각을 해보면 t에 001은 111에서 뭐하고 뭘 빼주면 돼요? 110을 빼버리면 이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얘는 선형 변환의 특징에 따라서 111에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110으로. 그죠? 근데 111 값이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351. 그죠? 빼기 110은 04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빼주면 이게 이제 001인 거야. 그럼 얘네들을 열로 둔 게 이제 행렬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더. 그치. 그러니까 2에 가려주고 이렇게 행렬을 가려주고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그죠? 곱해주고. 이게 또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사우루스 전개법. 이제 이거 곱하고. 네. 곱하고. 앞에 걸 더하는 거. 그치. 앞에 건 다 더해주고 빼기 이제 뒤에 거 곱한 걸 빼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뒤에 거를 빼주는 거고. 반대 빼고. 그렇죠. 앞에 거는 더해주고 뒤에 건 빼주고. 이해되죠? 네. 이렇게 하면. 나왔어요? 나온 거네, 그지? 이거 맞고. 이거 잘한 거.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뭐지, 이게? 잠깐만. 빼준 거구나. 이거를, 잠깐만요. 이게 벡터를 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Q에서 P를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빼준 거니까 P, Q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가 지금 이제 Q에서 P를 빼준다는 얘기야. 그럼 얘 빼주니까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PQ 벡터. 그 다음에 이제 PR 벡터. 그러니까 R을 기준으로 이제 P에서 이제 R을 기준으로 빼주는 거니까, 그럼 요거 벡터 빼주면은 R에서 P 빼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빼주면은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이제 7 이렇게 되겠네. 그죠? 1, 4, 7. 여기 구했네.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S 벡터가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행으로 두고 행렬식을 계산해 버리면 이게 평행인면체의 넓이가 되는 거야. 이 P를 기준으로 지금 PS, PR, 그 다음에 PQ 이렇게 돼 있는 평행인면체의 지금 부피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적값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잘했어. 이게 지금 이제 이거를 행으로 둬서 행렬식을 계산해 버리면 그게 부피야.
평균 유면체 지금 무슨 말인지 되죠? 네. P를 기준으로 S, R, 지금 Q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거로 지금 만들어지는 평균 유면체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니까 이거에 지금 부피 구하는 게 얘의 행렬식이다. 바로 행렬식 계산해 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아까 여기 풀었었는데 그냥 우연히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잠깐만. 아, 얘는 이 자체를 지금 이렇게 둔 거죠? 그것도 돼. 네, 그것도 돼요. 네, 그것도 상관없어요. 네. 나왔어요? 오케이. 그것만 계산하면 다 나와. 네, 그것만 계산하면 다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요거 두 개만, 자, 한번 잘 풀었는지, 자, 그 설명만 잠깐 해주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이제 넓이를 넓이로 보내는 거니까, 이제 R2에서 R2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T가 자, R2에서 R2로 가는 자, 상황이다. 자, 이렇게 나와야 이게 행렬의 크기가, 근데 여기서 이제 주어져 있는 게 표준 기절을 지금 1001로 줬으니까 이거의 행렬 표현이 지금 나온 결과 값을 열로 쓰는 거 2, 3,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세 점이 지금 옮겨져 있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P를 기준으로 PQR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벡터를 만들면 된다. 자, 그래서 자, R에서 이제 P 빼주면 얼마예요? R에서 P 빼주면은 이제 자, 이렇게 되겠죠. PR. 자, 얘는 자, R에서 P를 빼보면은 이게 지금 1 마이너스 2에서 자, 2, 3.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PQ. 자, 얘는 자, Q에서 마이너스 1, 0에서 지금 이제 2, 3. 자, 요거 빼주는 거니까, 자, 빼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로 만든 자, 평행사변형의 절반이니까 넓이의 절반. 자, 요거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자, PR 외적 PQ. 자,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된다. 자, 그래서 얘 계산해 주면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자, 뭐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는 자, 이제 뭐 여기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1 외적을 계산해 줘야 되니까 IJK 두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인데 어차피 이게 0, 0이기 때문에 K 성분만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0, 0, 자, AD 마이너스 BC 해주면 3 빼기 자, 15니까 12. 빼기 12. 마이너스 12죠. 그죠? 3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12. 오케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 얘가 이제 144의 루트니까 이제 12. 그러니까 여기가 6이 된다. 6. 그래서 이게 6이고 이 넓이가 6이고 얘는 이렇게 AD-BC 해주니까 행렬식의 값이 마이너스 4 빼기 3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값을 이제 치워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변환된 넓이가 이제 42, 그러니까 7 곱하기 6이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죠? 네. 얘가 이제 7 곱하기 6으로 나오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선형 변환이 줬는데 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100이 지금 110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0,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111, 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표준 기절을 지금 준 게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기절을 계산을 해줘야 답이 똑바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네 둘의 정보는 모르니까 뭐를 제가 알아야 되냐면 010하고 자, 그 다음 001의 값을 알아야 우리가 행렬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010은 어쨌든 얘에서 얘를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얘에서 얘 빼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3, 2,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001 같은 경우에는 얘에서 얘를 빼줘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3,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자, 요거 세 개 가지고 이제 자, 행렬을 만들면 되는 거죠. 열로. 자, 그래서 110, 자, 마이너스 1, 3, 2,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자, 요렇게가 자, 이제 행렬 A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네.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요거 이제
평행유면체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결국엔 요거예요. 그러니까 P를 기준으로 4점이잖아.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으면 자, 뭐 이제 여기가 이제 Q, R, 자, S.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자, 얘네들을 연결을 해 보면은 자, 이런 평행유면체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벡터로 연결해 보면. 자,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자, 이제 성분으로 갖는 평행유면체의 형태가 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을 거다. 자, 그러면 이거의 이제 부피를 계산해 주는 거는 이 세 개의 벡터를 자, 이제 행으로 둬서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QP 벡터 이제 계산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PQ 벡터. 그러니까 요 PQ 벡터는 Q에서 자, P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 주면은 자, 이제 2. 자, 그다음에 2 마이너스 플러스 1.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자, 2, 4, 6이니까 R이 요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빼주면은 1. 자, 그다음에 4. 그다음에 7.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얘는 이제 S가 1, 1이니까 S에서 P 빼주면은 자, 0 되고요. 자, 0 되고 그다음에 이제 1. 그다음에 이제 빼주면은 0이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자, 행으로 두면 된다. 어차피 행렬식의 값이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0, 1, 0, 1, 4, 7, 자, 2, 2, 1 이거의 행렬식의 크기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디터미넌트 자, A 곱하기 얘 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크기. 자, 그래서 아마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5였나? 그래서 156이 나올 거예요. 156. 이 값이 156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자, 문제 유형이다. 됐죠? 자, 그러면은 자, 잠깐 쉬었다가 자, 뒤쪽 문제 이제 해결할게요. 네, 잠깐 쉽시다.